KF-21은 지금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려는 거대한 전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F-35가 독점하던 하늘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 각국에서 연이어 터져나온 F-35 계약 파기 움직임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방산체계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스위스의 결정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2021년 스위스는 F-35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하며 36대 규모 약 10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그들은 충격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1조 7, 1,000억 원가량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관세. 스위스가 미국산 전투기의 39%라는 말도 안 되는 관세율을 부과받으면서 F-35의 도입 단가가 순식간에 치솟은 것입니다. 스위스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투표로 겨우 통과된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야당은 미국과의 방산계약 취소를 연방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스위스 대통령이 속한 여당조차도 이제는 F-35 구매를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계약은 흔들렸습니다. 이 사태는 단지 스위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역시 같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스페인은 F-35 도입을 보류하고 자국 산업이 참여하는 유로파이터와 FCAS,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합작 6세대 전투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미 구매 결정을 내렸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으로 갈등을 겪으며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미국과의 무역 충돌 이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F-35는 미국 외교의 상징이자 동시에 불안정한 거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유지비, 끊임없는 기술 제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적 변덕. 세계 각국은 F-35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백 속에서 한국의 KF-21이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투기 개발 기술이 거의 전무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의 기술로 4.5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고 그것을 5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포화된 5세대 시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는 너무 비싸고 러시아와 중국의 기종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공백을 메울 단 하나의 존재, KF-21이 바로 그 자리를 향해 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KF-21 개발 일정을 1년 앞당긴 것입니다. 전투기 개발이라는 초정밀 사업에서 일정을 단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해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이 바로 F-35의 독점 체계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F-35를 포기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대체제를 찾는 움직임이 커지는 지금, 한국은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먼저 완성형 전투기를 내놓는다면 세계의 시선은 단숨에 KF-21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KF-21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진화형 개발입니다. 기존의 4.5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5세대 기술을 흡수해가는 구조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터키처럼 처음부터 완전한 스텔스기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쏟는 방식과 다릅니다. 한국은 실용성과 속도를 택했습니다. 이미 운용 중인 기체를 기반으로 5세에 대화하는 것이기에 생산 리스크가 낮고 유지보수도 쉽습니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시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만들었습니다. KF-21은 아직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이미 상당한 수준의 스텔스 설계를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기능들은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런 구조는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비밀입니다. 반면 미국의 F-35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결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문제, 소프트웨어 오류, 부품 공급 지연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정비 대기 중인 기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처럼 속도를 유지한다면 F-35의 결함과 정치적 리스크가 KF-21의 최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금 하늘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신뢰의 전쟁,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KF-21이 서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탈 F-35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한국은 단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산시장에 질서를 새로 쓰려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국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오랜 세월 동안 의존의 굴레 안에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아래서
대부분의 전투기, 미사일, 부품을 수입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KF-21의 개발은 이 구도를 완전히 깨버린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KF-21 프로젝트의 핵심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하늘입니다. 카이는 미국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항공전자장비, AES-A 레이더, 복합 소재 정체를 구현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처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이라는 조롱 섞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누구도 웃지 않습니다. 현재 KF-21은 이미 4.5 세대급 전투기로서 완전한 비행시험을 마쳤고 총 6대의 시제기가 각기 다른 임무에 투입되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비행 이후 단 2년 만에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8년 이후에야 완성될 예정이던 공대지 공격 능력을 2026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KF-21 블록 2단계에서는 전자전 기능, 통신 체계 개선, 그리고 스텔스 능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는 15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완성형 기체를 내놓았습니다. 이 배경에는 카이와 방위사업청의 철저한 병렬 개발 전략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행시험이 진행되는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전자전 시스템, 무장 인터페이스가 동시 개발됩니다. 이 방식은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하면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완성형에 가까운 프로토타입으로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시험용이 아니라 실제 양산기로 전환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점이 바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KF-21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카이가 공개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KF-21은 블록 3단계에 이르러 완전한 내부 무장창을 확보하게 됩니다. 내부 무장창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조건으로 외부 무장을 기체 안으로 숨겨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합니다. 현재 F-35만이 이 시스템을 완벽히 구현했는데 한국은 블록 3단계에서 이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UAE 공군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 KF-21의 생산 라인과 시뮬레이터를 직접 둘러봤을 때 공개된 영상 속 계기판에서 중요한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무장 배열이 기존 KF-21 블록 1과 달랐던 것입니다. 미티어 미사일 6발이 지그재그 형태로 내부 탑재된 것으로 보였고 이는 내부 무장창을 위한 설계 변경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카이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부 개발자 회의에서 우리는 이미 내부 무장창 공간을 확보해 두었다. 는 발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닌 이미 설계 단계에서 고려된 사실상 예고된 진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KF-1X라는 이름의 성능 개량형이 공개되면서 세계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KF-1X는 단순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닙니다. 내부 무장창, AI 기반 유무인 복합작전 기능, 그리고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탑재 능력을 갖춘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카이는 이를 5.5 세대 전투기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5.5 세대라는 표현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F-35의 한계를 정확히 짚은 결과입니다. F-35는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가졌지만 그 대가로 유지보수가 복잡하고 탑재 중량이 제한됩니다. 반면 KF-1X는 실전 운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추면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KF-1X는 단순히 F-35 의대 체제가 아니라 상위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이에 대비해 전력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블록 2에서 3단계에서만 7조 원 이상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무장 시스템과 인공지능 연동 기술에 집중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은 KF-21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이의 생산 라인에서는 각종 부품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엔진은 이미 미국 지휘사의 F414를 사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산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형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KF-21은 완전한 독립형 전투기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그리고 있는 하늘의 자주화입니다. 한때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자체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려는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KF-21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의 하늘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이 지배하던 전투기 시장에 이제 KORIA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전략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전자전, 통신전, 무인기 통제, 그리고 미래의 ALBM 운용까지 그 모든 기술이 하나의 기체 안에서 통합되는 날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한을 위해 시스템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계는 더 이상 F-35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KF-21이라는 이름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KF-1X의 등장은 단순한 개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미래 항공전의 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카이는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항공우주 무기체계 기술발전 컨퍼런스에서 KF-21의 성능 향상형, 즉 KF-21X의 개발 목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거기서 밝혀진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5세대를 넘어선 5.5세대를 맞는다. 그 발언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KF-1X는 기존 KF-21의 기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무장창, 전자전 체계,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 기능을 모두 통합하려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카이는 이미 설계 단계에서 기체 하부 공간을 내부 무장창으로 활용할 여유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KF-21을 설계할 때부터 장기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이른 바확장형 설계였습니다. 내부 무장창은 스텔스 성능의 완성이라 불립니다. 외부에 무장을 달면 적 레이더에 포착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면 내부 무장창은 모든 무기를 동체 안에 숨겨서 기체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여줍니다. 지금까지 이 기술을 완벽히 구현한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그 기술을 직접 손에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KF-1X는 2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유도폭탄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 폭탄은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장입니다. 과거에는 F-35만이 이 폭탄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스스로 그 수준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F-1X는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 능력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즉, 유인 조종사 한 명이 수십 대의 무인기를 통제하여 하나의 전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개념입니다. 이 체계는 이미 미국이 NGAD 프로그램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열 윙맨 구상과 유사하지만 한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비행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전술 판단과 표적 선정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조종사는 상황 판단에 집중하고 AI는 전투 전개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히 조종사 중심 전투기에서 AI와 인간이 협력하는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KF-1X를 5.5세대 전투기로 정의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에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 위에 AI와 자율 전투 기능을 더한 새로운 세대입니다. KF-1X 개발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의 전략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전투기 시장은 미국, 러시아, 중국의 3강 체제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5세대 이상의 기술로 진입할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만약 KF-1X가 완성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5세대 이상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나라가 됩니다. 이는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전투기 수출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KF-1X를 도입한 국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방공체계, 정비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네트워크와 연결됩니다. 이는 고탄국형 안보동맹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카이는 이미 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KF-1X는 완전한 개방형 아키텍처로 설계되어 구매국의 요구에 따라 각종 장비와 무장을 유연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장거리 공대지 무장을, 중동 국가는 전자전 능력을, 유럽 국가는 다임무 작전 기능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구를 한 플랫폼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KF-1X의 생산 효율성입니다. 카이는 이미 KF-21을 생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조립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단가를 대폭 낮췄고 한 대당 비용을 F-35의 절반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KF-1X가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가격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KF-1X의 등장은 결코 반갑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F-35 프로그램이 각국에서 취소될 때마다
한국의 KF-21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F-1X가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하면 미국의 방산 독점 체계는 균열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KF-1X의 또 다른 특징은 적응형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전투기들은 미리 입력된 주파수 대역에 맞춰 대응하지만 KF-1X는 AI가 전투 중에 실시간으로 전자파 환경을 분석하여 적의 교란 신호에 즉각 대응합니다. 이는 마치 전투기 자체가 하나의 전자전 센서처럼 작동하는 개념으로 전자전 능력을 기존보다 수십 배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KF-1X는 단독작전에서도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일일이 조작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적의 레이더를 탐지하고 교란 패턴을 선택하며 방어 기동을 수행합니다. 이 기술은 현재까지도 미국조차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카이의 엔지니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길을 가고 있다. KF-1X는 그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전 배치와 수출입니다. 한국은 이미 블록 2와 블록 3 개발 일정을 공식화하며 2030년대 초까지 KF-1X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UAE, 폴란드 등 잠재적 구매국들과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초기 분담금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겪었지만 최근에는 기술 이전 범위가 확대되면서 협력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계획을 성공시킨다면 KF-1X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한국형 항공전 교리의 핵심이 됩니다. AI와 인간, 유인기와 무인기가 하나의 작전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새로운 전장. 그 중심에 바로 KF-1X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